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삼성전자 이틀 연속으로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단숨에 121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82,900원까지 올라섰는데요. 자, 지루한 횡보를 보이다가도 수급이 이렇게 받쳐주면 하루 이틀 만에 크게 올라서곤 합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난 6월 3일 날 종가가 82,800원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이어왔죠. 그러다가 두 달 동안의 하락세를 단 이틀 만에 상승으로 만회를 했습니다. 자, 500조 원을 넘어섰던 시가총액도 슬금슬금 빠져서 470조 원대까지 내려갔었죠. 그런데 어느새 다시 494조 8,950억 원으로 곧 500조 재돌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수급도 좋았죠. 역시 삼성전자는 이 외국인의 매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루한 삼성전자를 그동안 잘 버텨와 주던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기관의 매수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왔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 최근 1개월 동안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인데요. 요 며칠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 전후면 다른 종목 같아서는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좀 다르죠. 워낙에 덩치가 큰 녀석이라 2, 3% 상승이면 급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처럼 이렇게 지루한 횡보 끝에 반등을 보여주는 거라 이 상승폭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불기둥인 것 같습니다. 주주분들 다들 기분 좋으시죠? 하지만 아직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평균 매입 단가가 좀 높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보통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이 실적 흐름을 봤을 때 올해까지의 반도체 수급과 피크아웃, 즉 실적 고점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아마도 내년도 이 반도체 업황과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거리죠. 파운드리에서의 매출 향상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올해 다소 부진했던 이 파운드리가 내년부터는 신규 공장 증설과 함께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있죠.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거래 가격이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디램인 DDR4 8GB의 고정거래 가격이 7월 평균 4.1달러로 전달보다 7.89%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 DDR4 8GB의 고정거래 가격이 4달러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2019년 4월 4달러 이후로 2년 3개월 만인데요. 그만큼 최근에 디램 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이 구매하는 이 서버용 디램의 고정거래 가격도 제품별로 6%가량 올랐습니다. 상반기에 많은 재고를 확보해서 구매가 다소 주춤했었죠. 그래서 이 서버용 디램의 고정거래 가격 역시도 최근에 탄력이 좀 줄어들었었는데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에서도 3분기 디램의 고정거래 가격을 3에서 8%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예측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자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출하량을 달성하면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재고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올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만큼 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이 디램의 가격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에서도 느꼈지만 이 삼성전자를 먹여 살리는 건 바로 반도체죠. 보시는 차트는 이 삼성전자의 각 사업부별 영업이익 기여도인데요.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삼성전자에 있어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평균 6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모바일의 실적도 어느 정도 차지를 하지만 역시 반도체에 비할 건 아니죠. 이렇게 반도체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디램 등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은 더 높은 영업이익 증대로 이어지게 되고 이 삼성전자의 실적은 눈에 띄게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삼성에게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 반도체의 가격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D램의 가격 상승은 곧 삼성전자의 실적과 직결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죠. 바로 하만의 실적인데요. 아직까지 너무나 저조하죠. 이렇다 할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늘어나는 전기 자율주행차의 수요에 따라 향후 이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큽니다. 자, 하만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이슈가 있죠. 바로 M&A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현재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130조 원입니다. 인텔과 TSMC의 4배를 웃도는 금액인데요. 사실 기업에 이 현금이 많다는 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먹거리에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기업과 주주에겐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3년 내 의미 있는 이 M&A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죠. 좀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삼성이 지난 2017년 미국의 자동차 전장 기업인 하만을 인수한 이후로 큰 M&A가 없었죠. 현재 미래 먹거리 확보와 하만과의 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자동차 반도체 기업 투자가 유력합니다. 자,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그런 반도체 기업들도 있지만 시장 2위에 네덜란드 NXP 반도체가 1순위 M&A 후보로 올라와 있죠. 여기저기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전기 자율주행차 시장의 확대와 빠른 변화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노 부재가 최근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다들 기대를 하시겠지만 8.15 광복절 특사나 가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외국인의 수급을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하게 된다면 삼성을 짓누르고 있던 전반적인 악재들이 어느 정도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죠.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다소 긴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1월 상승 이후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인데요. 이 말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세계 이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만 못 간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긴 조정을 끝내고 상승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성 종목들을 보시면 삼성전자만큼 정말 훌륭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상승 탄력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함께 장기 투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이 필라델피아 관련 ETF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는 종목인데요. 미국의 SOX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국내에 상장된 ETF입니다.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에 투자할 필요가 없이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거래하듯이 하나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정말 좋은 ETF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종가로 151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 주에 10,000원 정도로 너무나 저렴하게 이 미국의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함께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삼성전자는 이 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구성 종목을 보시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퀄컴,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ASML,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총 30개 세계의 탑 클래스의 반도체 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탐나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이런 반도체 업체들의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그런 수익률까지 생각을 한다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삼성전자와 함께 꼭 가져가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미국 최고의 팹리스 업체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보시면 미국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대표적이죠. 이런 ETF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QQ와 SPY,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너무나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함께 꼭 담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 종목이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는 정말 필수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반도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될 텐데요. 장기로 생각하시고 투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